이 양증시에서 모두 매수를 좀 보여주었으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좀 이제 빠지는 그런 모양새로 연출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뭐 대형주들 위주의 좀 차이겠죠. 아무래도 2차전지 대형주들이나 뭐 이런 관련주들로 대형주들의 이제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로 좀 시장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증시 자체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우리가 좀 저항선 부근에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잘 버텼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잘 버텼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증시 뭐 앞으로 조금 더 뭐 관망세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내일이죠. 내일 미국 시장에서 FOMC 의사록 발표라든지 이제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내일 조금 중요하게 시장에 조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요. 우리 국내 시간으로는 22일 날 새벽 4시에 FOMC 의사록을 발표를 하는데, 결국 이제 뭐 지금 3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도 어느 정도 이제 물 건너간 그런 모양새죠. 물 건너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22일 우리가 아침이겠죠. 22일 아침에 요때 22일 아침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장에 이제 관망세가 조금 이제 붙어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충분히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의 시장이 뭐 조금 재미가 없다 이렇게 좀 느끼실 수도 있지만은, 시장은 이렇게 계속 변동성을 보이면서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계속 변동성을 보이면서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꾸준히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담아 가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하나 갤러리아 같은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제가 오늘 시장에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오늘 톡방에서 1425원쯤에 우리가 준비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오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단타 개념으로 좀 가실 분들은 단타 개념으로 가셔도 조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 부분들도 있고, 왜냐 그러면은 이제 들어올리고 빠지고 들어올리고 빠지고 들어올리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을 계속 만들어 주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요거 다시 한번 빠질 때 1425원 정도는 충분히 터치를 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이제 매수 타점을 드린 거고,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마자 그래도 오늘 시장이 조금 힘들었던 거에 비해서 우리가 3분봉으로 봤을 때 1분봉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때도 이제 일봉상으로도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윙 관점으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과거에 하나갤러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작년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상한가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맞죠? 상한가 마무리 되었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린 거야. 어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 주었고, 어느 정도 이제 횡보세를 좀 보이다가 추가적으로 낙폭을 만들었죠. 낙폭을 만들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치를 보시면은 거의 반 이하에서 한 3분의 1 지점까지 거의 근처까지 내려와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그때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오늘 하나갤러리아를 우리가 단타 개념으로도 들어갔지만은 스윙 관점으로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이런 구간들 우리가 이 기준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냐 없냐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기준을 잡고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조금 넓게 당겨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해주었을 때,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일부 구간에 좀 횡보세를 보이긴 했지만은, 추가적으로 주가가 낙폭을 보였을 때 우리가 지지를 받아줬던 구간들이 과거에 이렇게 지지를 한번 받아주었던 구간이란 말이죠. 그 다음 거래량 없이 흘러내렸거든요.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다가 11월쯤에 한번 윗골에 한번 길게 단 적이 있죠. 쉽게 돌파는 못했어요. 계속 이렇게 바닥을 좀 다지다가 뭐 한 1,000원 근처에서 이렇게 좀 다지다가 한번 작년 말에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슈팅이 나와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그 다음날 1월달에 오니까 갭상승을 하면서 갭상승을 하면서 출발했지만 결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락 마감하고 뭐 횡보세를 거의 보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횡보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거래량 없이 또 한번 흘러내렸죠. 흘러내렸는데 자 일정 구간들 우리가 과거에 지지를 받아주었던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된 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숨을 좀 고르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제가 오늘 시장에서 이제 포착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단타로도 좀 괜찮고, 단타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스윙 관점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서 여러분들의 톡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에서 공략을 같이 하셔가지고 수익을 보신 분들은 모두 좀 축하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일단은 일봉상으로 추세 자체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맞죠? 물론 이제 저점이 보시면 작년 10월달에 이렇게 최저점을 달성을 하고 12월달에도 거의 최저점을 달성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이 근처 가격대까지 다시 눌렸다가 반등이 나왔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변곡을 만들어 주는, 그리고 쌍바닥에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그런 이제 타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결국 이런 거를 봤을 때 하나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솔루션에서 지금 인적 분할이 돼가지고 나온 종목이잖아요. 이런 종목인데, 자 여기서 추가적인 변곡을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이런 이제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는 거는, 제가 이거를 이제 거래량이 오늘 하나갤러리 같은 경우에 2억만 주가 동반이 되었습니다. 2억만 주가 동반이 되는데 굉장히 큰 거래량이에요, 여러분들. 자 역대급 거래량이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과거에 우리가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전보다 굉장히 더 큰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만큼 오늘 굉장히 활발하게 사고 팔고가 가능했다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지 여부, 제가 이거를 아까 이제 톡방 내서 언제 드렸었죠? 이거 한 10시쯤에 드렸었나? 9시 딱 27분에 드렸네. 9시 27분에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 9시 한 27분 때 요 시간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될 때 이때까지 한 400만 주 정도, 400만 원 정도가 이제 동반이 되었습니다. 400만 주가 동반이 되었는데, 그 다음 보시면은 한 11시 전까지, 한 10시 30분 40분까지 분봉상에서도 거래량이 거의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봉상에서도 거래량 없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자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동반이 되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 버리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단타를 볼 때나 뭐 어떤 종목들을 볼 때 이런 거래량들도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아까 건드리면 상한가님이 60일선 이탈할 때 이탈을 했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는 정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맞죠? 근데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거든요. 단타 개념으로 보셨을 때 어떤 우리가 기준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좀 어려운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수익권인 종목들을 언제 다 마무리하는지가 굉장히 제일 어렵잖아요, 맞죠? 어려운 부분들인데, 아까 3분봉상으로 60일선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잔량 정리하시면서 이제 난 털고 나간다라는 이제 느낌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런 기준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런 기준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 뭐 차트를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려도 어차피 이것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보셔야 되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나만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뭐 충분히 오늘 좀 조금 늦게 보셨더라도 한 10시 반 요 정도까지 보셨더라도 충분히 늦게 우리가 진입을 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도 충분히 왔었고, 자 그런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수익을, 오늘 시장 뭐 조금 애매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를 보여주는 척 하더니 조금 애매하게 뭐 윗꼬리 달고 빠지는 종목들도 있었고, 뭐 컨택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동을 좀 걸어주는 척 하더니 일단 소화되는 매물로 인해서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조금 빠지는 모습도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결국에는 이런 차트 캔들들이 우리가 충분히 상승을 할 거라는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진입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뭐 빠지는 날도 있겠죠. 빠지면서 올라가고 또 빠지면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들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종목 하나 들어가 가지고 일봉상으로 우리가 좀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런 구간들에서 뭐 단기적으로 아까 제가 뭐 하나 갤러리아 이런 종목들 단타 개념으로 조금 들인 이런 이제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그런 움직임으로 좋은 종목들은 기다리면 다 갑니다. 여러분들 기다리면 가고, 제가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이 그린 리소스라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제가 이거 조금 강하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그린 리소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6만원 이상 한 9만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갈 것 같아요. 9만원까지도 갈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렇게 좀 지루하다라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겠죠. 어떤 종목들 상승을 할 때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끝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충분히 그린 리소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9만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당장 여러분들 이렇게 막 출발을 해가지고 9만원까지 막 직행을 한다 그런 게 아니고, 시간이 당연히 걸리겠죠. 근데 굉장히 재료가 좋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료가 좋고, 이 종목들은 오래 보유하면은 굉장히 효자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뭐 약수익 구간으로 일단 나오신 분들, 10% 수익 구간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아직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있을 거예요, 맞죠? 더 있을 거기 때문에 걱정 없이 보유를 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AI나 이런 부분들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도 좋겠다. 뭐 솔트록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음 AI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살펴보시고, 뭐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또 미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서남도 거의 뭐 상한가 가까운 그런 움직임 보여줬고, 신성델타테크 오늘 상한가를 만들어줬습니다. 신성델타테크가 지금 시총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게 시총이 코스닥 시장에서 7위던가? 네, 그린 리소스는 좀 안전하게 보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효자 종목으로 다가올 거야. 효자 종목으로 다가올 거고, 이거 신성 델타테크가 굉장히 지금 이제 초전도체 관련해서 뭐 상승을 해주면서 시총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커졌고, 뭐 거의 3조가 넘는 그리고 이제 몸집을 가지고 있다. 오늘 상가를 하기 때문에 거의 3조 한 5천억 원 가까운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들. 이게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신성 델타테크야. 동네에 신성 델타테크가 있구나. 근데 이런 종목들이 제가 이제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좀 조심스럽게 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좀 이제 다 돼 간다라고 좀 보여요, 솔직히. 이제 마지막 꼬시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그런 구간들에서 충분히 조금 지금 들어간다면 좀 재수없게 물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3대를 물려줘도 4대를 물려줘도 돌아오지 못할 고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고, 신성델타테크가 충분히 좋은 기업인 건 맞는데 너무 지금은 과도한 인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 위험하죠. 안에 하나갤러리아요. 아까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 아까 지금 이제 1분봉 상으로 여러분들이 오전에 보시면은 상승을 하고 빼버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일봉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제 하나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12월 말에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던 이 기준봉을 보시면은 여기서 그 다음날 갭상승을 이만큼 띄었단 말이에요, 맞죠? 갭상승을 띄었고 여기서 횡보세를 어떻게 보면 보인 거예요. 윗꼬리 달고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횡보세를 좀 보이다가 거래량 없이 이제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는데 이 기준선을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기준봉에 한 50% 아니면은 60에서 70% 정도까지 60에서 70% 정도 빠지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빠질 때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올리고 난 뒤에 빠지고 들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 주잖아요, 맞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오늘 분봉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오늘 개장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들어올리면서 빠지고 들어올리면서 빠지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 일봉상에서 이렇게 들어올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반 정도 빠지고 또 들어올린 부분에 대해서 한 반 정도 빠지고 이렇게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 9시 27분에 여러분들에게 톡방에서 제가 사인을 드릴 때 시간을 보시면은 9시 한 27분쯤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러분들 1425원 정도에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고점을 높여가고 있었죠, 단기적으로. 물론 이 뒤에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 않으면서, 이게 솔직히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동반이 되었으면 바로 여기서 튀어줬을 거예요. 우리가 잡자마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튀어줬을 건데, 거래량이 없으면서 조금 밀렸단 말이에요. 밀리면서 좀 횡보를 했는데, 결국 어떤 기준봉들의 상승이 보이고 하락, 그리고 상승이 보이고 하락, 결국 이게 N자 패턴이거든요, 여러분들. 상승하고 하락하고 다시 상승하고, 이게 알파벳 N자처럼 보이잖아요. N자 패턴, W 패턴 이런 게 여러분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거기에 꽂아 넣으면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맞죠? N자 패턴이 당연히 상승 패턴이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뭐 N자 패턴 이런 거 막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TV 보면은 이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 어디가 N의 마지막 여기 저점이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이 구간을 골라야 되는데, 이런 구간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을까요? 파악 못하겠죠. 자 어떻게 보면은, 자 이 지금 하나갤러리아도 이렇게 상승을 해줬고 이렇게 빠졌고 이렇게 들어줬어. 이것도 N자 패턴이죠.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한다면, 맞죠?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도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내가 어떻게 보고 싶은 대로 보면은 그런 식으로 보이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이 조금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구간들에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세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하려면 당연히 차트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물론 이게 이제 확률상으로 이렇게 가면은 더 많이 된다. 근데 이 N자를 봤을 때 급격히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N자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더 길게 뺐다가 올라가는 것도 N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N자의 저점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구간이 어디가 좋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런 기준봉들, 굉장히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던 이런 이제 기준봉들에서 한 절반 정도 이하 가격대가 오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 상한가를 갖는 경우,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도 해요,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이제 초전우체 관련해서 신성 델타 테크라는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자 이런 종목들은 그냥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올라가면서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서도 N자 패턴이잖아. 이거는 다 안다니까. N자 패턴은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근데 이게 과연 여기서 내가 N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인가?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 이 신성 델타 테크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 우리가 상한가를 갔던 자리잖아.
이런 자리에서 지켜보다가 이런 기준봉들을 조금 지켜보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 기준봉을 지켜봤는데 그 다음날 상승을 하고 그 다음날 상승을 또 했잖아요. 근데 거래량은 어때요? 제가 이제 차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그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게 보자. 이 여기에 있나? 거래량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차트라는 게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차트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가격의 역사 그리고 거래량의 역사입니다, 맞죠? 거래량의 역사인데, 자 차트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그림이 그려져야 그게 차트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림이 그려져야지 여러분들이 상승 추세인 걸 아는 거지. 내가 매매를 하고 싶을 때 그때 이때 우리가 상한가 갔을 때는 신선대가테크가 이때 상한가 갔을 때는 요 차트만 보고 있는 겁니다, 맞죠? 이때만 해도 얼마예요? 56,000원이잖아요. 56,000원인데 자 바닥에서 보면 얼마예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맞죠?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니까 이게 당연히 고점에 대한 저항. 뭐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전 앞전에 7만원 구간 정도 여기 고점을 형성한 구간 이런 부분들이 보일 텐데 결국 이렇게 나중에 그려져야지. 자 이때만 해도 이때 상한가 여러분들 캔들을 보고 추가적으로 이게 지금 고점이 돌파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죠? 근데 이틀이 있으니까 이틀이 지나니까 바로 이때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고점을 신고가를 경신을 한 거예요, 맞죠?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시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제가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우리가 여기서 진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 이거예요. 자, 결국 이제 우리가 이런 그림, 과거를 보고 이 역사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과거잖아요. 과거의 어떤 패턴들을 만들어 주었는지 그리고 그 구간에서 우리가 상승을 보여줄 만한 자리에서 상승을 해 주었는지 그런 이제 끼들이 있었는지 쉽게 말해서 그런 구간들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차트의 진실 그리고 차트의 기본, 차트의 비밀은 제가 바로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맞죠? 이런 거래량인데 가격은 결국 과거예요. 이게 결국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차트 이런 구간들은 결국 과거고 현재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은 이 거래량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 이렇게 기준봉이 상승을 할 때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할 때도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크게 들어올리려고 하니까 그만큼 거래량이 더 많이 동반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때는 이제 900만 주, 이때 상한가 할 때는 500만 주란 말이에요. 500만 주를 돌파를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똑같이 500만 주가 동반이 되었죠. 이때까지는 아직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죠, 여러분들. 딱 요 차트만 보면은 전날에 500만 주 터졌고 여기 500만 주 터지면서 물론 이제 이렇게 밑골이 달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게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는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맞죠?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다음날 거래량이 700만 주가 동반이 되면서 이렇게 들어버리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경우로 판단을 하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신고가를 달성했으니까 당연히 조정을 좀 받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자, 그 다음날 조정을 받았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조정을 받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런 구간들에서 이날 이제 거래량이 조금 더 하락할 때도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900만 주가 동반이 되었고, 자, 그 다음날 보합권인데 한 400만 주, 그 다음에 800만 주 정도, 8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제 주가를 뺐단 말이에요, 20% 정도나.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일반 개미들은 여기서 다 털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일반 개미들은 차트만 보자면 여기서 무조건 다 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차트라는 게 어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겁먹고 공포.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800만 주가 동반이 되었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락할 때 던지는 물량들을 어떤 누군가가 받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받아 먹고 그 다음 날 상승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또 행보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며칠간.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다시 한번 빵 차버리죠. 차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종목은 가는가 보다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다 타게 된다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막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여러분들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다행인 건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보통 11만원, 12만원, 13만원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구간들에서 물론 오늘 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때 매수한 분들까지도 아직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제가 이제 종목 상담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결국에 이런 기회가 한 번씩은 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오는데 결국 여기서 손익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12만원, 11만원 여기 샀으면은 한 14만원 정도 상승을 했으면은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여기서 봐요. 여기까지 올랐으면 지금 30% 정도 수익 구간이잖아요. 30% 정도 수익 구간인데 여기서 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분할 매도 안 하고. 그래서 아마 신성델타테크는 제가 이제 조만간 한 번 더 이렇게 더 말씀을 드릴 그런 이제 경우가 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물리게 되는 과정, 쉽게 말해서 물리게 되는 과정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단기적으로 11만원쯤에서 잡아가지고 이만큼 상승을 했으면 30%잖아요. 30%면은 보통 좀 안정적으로 매매하려면은 여러분들이 30%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주가는 어제도 11만원 근처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제도 11만원 근처에서 있었는데, 자, 우리가 좀 러프하게 잡아가지고 2주 전부터 해서 지금 2주 만에 30% 정도 상승을 했으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분할 매도를 하셔야죠. 분할 매도를 하시고, 자, 그 이제 분할 매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수익을,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1차는 무조건 뭐 20% 정리하세요, 30% 정리하세요, 아니면 50%로 정리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약간 그런 부분들인데, 자, 쉽게 말해서 조금 이제 공격적인 성향이신 분들은 처음에 좀 적게 팔아요. 처음에 한 20% 팔고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더 오르면 한 80% 판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뭐 반반이신 분들이 있어요. 공격이랑 뭐, 그러면 당연히 50 그리고 50 이런 식으로 나눠서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방어형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방어형이신 분들은 뭐예요? 일단 시세를 줬으니까 무조건 많이 챙기고 보겠다는. 그럼 이런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70에서 80% 정도 먼저 챙기시고 20%에서 30% 정도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그렇게 챙긴다라고 말씀드렸고, 공격형과 이제 방어형은 반대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공격형과 뭐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좀 추구하는 형, 아니면은 정말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그런 이제 형식, 이런 부분들인데, 분할 매도를 할 때는 자기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상승을 이렇게 자기 성격에 따라 하시면 되고, 자, 초전도체 이런 종목들 30% 했는데 30% 수익에서 100만원 들어가면 일단 30% 수익인 거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공격형이신 분들은 한 20%에서 30%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만원 들어갔을 때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구간을 먼저 파는 거죠. 원금 대비해서. 그렇게 팔면은 수익은 30%인데 실질적으로 내 계좌에 찍히는 수익률은 한 6% 정도, 아니 한 10% 정도, 10% 정도 찍히겠다. 그렇죠? 10% 정도 일단 먼저 챙겨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종목 우리가 공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결국 주식에서 수익을 보려면은 이 종목의 수익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종목의 수익률이 당연히 중요는 하죠. 중요는 한데 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볼 때는 한 종목이 50% 먹을 수도 있고 한 종목으로 70% 80%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종목의 어떤 이제 그런 지금 당장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에 빨간불 켜놓고 아직 안 판 것들 있죠.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 안 판 것들. 근데 그런 부분들인데, 자, 이런 구간들에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종목 수익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뭐냐면은, 종목 수익률이 지금 당장에 지금 신성델타테크처럼 우리가 11만원쯤에 공략을 해가지고 30% 지금 수익 구간이에요. 맞죠?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기서 그냥 차라리 전량을 다 청산한다. 전량을 다 청산한다 하면은 내가 100만원 투자해서 수익률 30% 얻어가지고 130만원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맞죠? 근데 그렇게 또 대응을 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솔직히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생기잖아요. 오늘 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더 갈 것 같단 말이야. 쉽게 하면. 맞죠? 여러분들이 이거 차트 보시면 오늘 상한가 갔으면 내일 더 갈 것 같잖아요. 더 갈 것 같으니까 더 지켜보고 싶어요. 더 지켜보고 싶을 때 분할 매도를 하시는 거거든. 그런 구간들에서 우리가 결국
종목 수익률 지금 다 팔면은 30%로 일단 마무리를 하는 건데, 여기서 분할 매도를 했을 때 공격형이신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 이제 적게 수익률을 좀 적게 챙겨 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매수를 하자마자 조금 빠지는 종목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린 리소스 같은 종목들처럼. 자, 그렇게 좀 빠지고 있다가 슈팅이 그다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슈팅이 그렇게 나올 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고 좀 횡보를 보이든 아니면은 조금 이제 빠지는 그런 움직임 보이든, 거기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오고 날 때, 그러니까 한번 이제 우리가 5%든 10%든 수익 구간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되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일단 그렇게 수익 구간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격형이라든지 아니면 반반, 안정형, 그리고 방어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끔 일단은 1차 청산을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할 매도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종목들을 해가지고 거기서 더 가면 우리가 수익률을 더 챙겨 먹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수익을 더 챙겨 먹는 것이고, 자, 거기서 더 힘이 없었어요. 우리가 10% 정도 상승을 하니까 더 이상 힘이 없더라고.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매수가까지 빠지면 매수가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도 우리가 공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공격형 그래가지고 100만원 투자가 10% 정도 수익, 그러면은 10만원 수익이잖아요, 맞죠? 10만원 수익이란데, 자, 거기서 우리는 2만원 3만원 정도는 미리 챙겨 놓는 거잖아요. 우리가 10만원 수익 구간 중에서 20% 30%를 일단 익절을 하는 거니까 2만원 3만원 정도 수익을 챙겨 놓는 거다 보니까, 자, 거기서 힘이 없어서 빠진다, 그럼 매수가까지 오면 그냥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종목을 안 늘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종목을 안 늘리고 여러분들이 계좌를 운영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자, 매수가까지 오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정리하시는 게 맞죠. 그럼 우리는 그 종목 가지고 그냥 2% 3% 정도 수익을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 편하게. 내가 분명히 본 거는 10%인데 거기서 공격형인 사람들, 근데 다만 안정형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 종목으로 8% 정도 수익을 보는 거겠죠, 당연히. 우리가 70%에서 80% 정도 미리 정리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더 가면은 공격형이신 분들은 더 큰 수익률들을 얻어 가실 거고, 방어형이신 분들은 이렇게 빠졌을 때 오히려 또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는데, 결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결국 그런 종목들이 30% 40% 수익률이 찍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에 실현 손익에 일단은 찍혀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계좌에서 이 종목을 팔아야지 이 종목의 총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지금 당장에 30% 상승을 했다고 나 30% 돈 벌었어, 이게 아니라, 이 30%에서 여러분들이 이 30%에서 30% 돈 벌었어 라고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상한가에서 전량 청산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들은 오늘 나 이 종목 들어가서 2주 만에 30% 먹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 종목이 30%에서 끝일지 추가적으로 더 크게 상승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맞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더 보고 싶으신 분들, 근데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성향에 맞게끔 공격형, 안정형, 방어형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그만큼 자기 성향에 만큼. 근데 그게 이제 성향이라는 게 보통 이제 좀 자기 그릇입니다, 솔직히. 주식 같은 경우는 자기 그릇이고, 그런 구간들에서 좀 빠르게 상승을 해줬을 때 빨리 좀 챙겨 놓으면은 내가 그냥 그만큼만 딱 벌 수 있는 거야, 맞죠? 그만큼 이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성향에 맞게끔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당장의 계좌에서 우리가 몇 프로를 찍힌다 이런 구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내가 지금 오늘은 나는 좀 공격성이니까 여기서 한 20% 30% 일단 정리했다. 그러면은 내가 뭐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는 미리 챙겨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추가적인 대응을 그 다음날 보시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대응을 보시다가 어느샌가 이 종목을 이제 다 정리할 때가 됐잖아요, 맞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공략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시세를 한번 주잖아요. 시세를 한번 줬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까지 빠지면 웬만하면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제 종목들이 좋다라고 해서 계속 보유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무작정 막 그렇게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제가 어차피 좋은 자리 다시 나오면 다시 똑같은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보통 그 제 성격에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종목들을 한 번만 공략하는 게 아니고 저 한 번 공략하고 다시 한번 좀 빠지는 자리, 이런 자리들 오면 제가 다시 한번 공략을 해요. 여러분들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도 그렇습니다. 제가 2,000원대 근처에서 공략을 했고 수익을 봤어요. 수익을 봤는데 이미 이거 또 2,500원 이하까지 오더라고. 맞죠? 2,500원대에서 우리가 다시 공략을 했어요. 여러분들 또 단기적으로 수익 나잖아요. 우리가 다시 공략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공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명령 같은 분들이 있는데 제 종목이 솔직히 힘이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렇게 시세를 주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근데 이런 구간들에서 무료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우리가 공략을 했을 때 유료 종목은 어차피 제가 이제 매도 가격을 다 드리잖아요. 매도 가격을 다 드리는데 무료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이 꼭대기에서 파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불가능하고 저도 불가능해요. 아시죠? 우리가 딱 이 고점에서 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인정을 하자고요, 솔직히. 근데 제가 항상 뭐 어느 정도 보이는 구간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도 하나 갤러리아처럼 이런 종목들도 오늘 제가 이제 우리가 그 1대1 방에서 1,550원 정도 보면 되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1,600원을 목표가로 보고 일단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달성하는 구간이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온다라는 거고 이 아까 하나 갤러리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신성 델타테크랑 거의 비슷한 그런 차트인데 결국 오늘 거래량이 기존의 거래량보다 더 크게 동반이 되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제가 보이는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을 드리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대충 그 근처까지는 그냥 간다라고 지켜보시면 됩니다. 오늘 2억만 주 동반이 됐어요. 거래량이. 그렇죠. 이제 한 번은 이렇게 윗꼬리 달리는 이런 자리도 저는 이제 윗꼬리 이렇게 달리는 게 더 길게 또 빠질 줄 알았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조금 이제 좀 장막판에 조금 다시 말아 올렸잖아요. 맞죠? 말아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2시쯤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오늘 윗꼬리가 조금 더 길게 달릴 것 같았어요. 길게 달릴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좀 조용하다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목표가는 웬만하면 도달을 해요. 여러분들 도달을 하기 때문에 좀 이제 솔직히 이제 제가 이제 모든 종목을 이렇게 목표가를 잡아 드릴 수는 없어요. 오늘 같은 날은 약간 뭐 좀 서비스 같은 게 비도 오고 뭐 다리도 아프고 저 몸에 담도 결려가지고 병원 갔다 왔거든. 뭐 그런 겸사겸사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제가 솔직히 목표가 이렇게 다 제시하면 여러분들 굳이 뭐 유료방 회원을 가입을 말로 합니까? 맞죠? 무료방에서 그냥 종목들 목표가까지 그냥 보면 되는데 어차피 시간 걸리는 거야. 똑같은데 여러분들 유료 종목이나 무료 종목이나 시간은 똑같이 걸려요. 여러분들 똑같이 걸리는데 그나마 이제 거기서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장중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제 포트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수익을 무조건 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드린다는 거죠. 요즘 어저께인가 제가 잠을 잘못 자가지고 오른쪽 어깨에 막 담이 걸려가지고 오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병원에 좀 갔다 왔는데 건강해야죠 여러분. 제가 건강해야죠. 하여튼간에 제가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이제 그런 목표가 드리는 종목도 있죠. 컨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손절가 딱 잡아드렸고 목표가 23,000원이라고 딱 잡아드렸습니다. 그걸 한번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어차피 제가 이제 일주일에 방송을 한 번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대1 방송을 한 번밖에 안 나가는데 그런 구간들에서 그 제가 이제 목표가라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그 가격까지는 다 가요. 여러분 50개는 아니라 잠을 잘못 잤는가 좀 그렇더라고 오늘.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런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저를 좀 오래 봐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올해부터는 제가 수요일날 이제 방송을 나갔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요 지금 나가는 방송에서 이렇게 목표가나 이런 걸 다 제시를 해드려야 된다. 이런 구간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드리는 종목들은 이렇게 다 체크를 해 놓는다라는 거예요. 목표가나 이런 거 제시한 종목들. 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자. 실질적으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공략하고 목표가 말씀을 드렸었죠. RS 오토메이션 우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목표가까지 가다가 다시 한번 미끄러졌어요. 근데 저는 이 목표가 제시해드린 거 여기까지는 충분히 도달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뭐 수익을 하나 욕심을 제가 아까 그래도 한 4% 정도 올랐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어가지고 보셨는가봐. 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DIT 같은 종목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4,000원을 목표가로 드렸었죠. 24,000원을 목표가로 드렸는데, 그런 구간들이 제가 보시면은 자 24,000원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런 구간들을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 와서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왜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했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사면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맞죠? 특히나 이제 DIT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저점 일정 구간 형성해주고 있고 고점을 이렇게 들어올려주는 확장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가격이 한 요 정도 가격이었어요, 맞죠? 근데 여기서 횡보 조금 보이다가 바로 출발을 해가지고 목표가 바로 달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솔직히 실질적으로 뭐 무료방에 계시는 분들 이 수익만 해도 솔직히 살만합니다 여러분들. 웬만한 유료방보단 나아요. 안 그래요? 이런 구간들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조금 이제 더 쉽게 공략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또 모든 종목을 보지를 못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특히나 솔직히 제가 뭐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디 딴 데 유료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가입하기 전에는 종목들 굉장히 수익 잘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 막상 가면은 수익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대방에 유료 회원 가입하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료 종목이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거든요, 쉽게 말해서. 가지는 않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적으로 저는 그 지금 당장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좀 비중을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은 좀 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무료 종목들로 소액으로 계속 주식으로 네 주식 뚜땅님 내일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충분히 지금 언제나니도 그러잖아요. 언제나니도 그런 거예요. 언제나니도 그런데 솔직히 유료방이랑 무료방은 저는 솔직히 제 방 보면은 솔직히 큰 차이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정확하게 제가 이제 유료방에서 드리는 종목은 제가 목표가 그리고
매도가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준다라는 것 뿐이죠. 실질적으로 무료방도 수익 잘 나는데 뭐. 저는 솔직히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분들 솔직히 말로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재수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그 가입비 받아가지고 얼마 솔직히 제 삶에 그렇게 보탬이 안 됩니다. 우리 유료방 회원님들은 다 알아요. 제가 어차피 가입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받아도 솔직히 제가 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매출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회사 소속이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모션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하는 거지. 솔직히 거기서 막 제가 뭐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한 명 두 명 더 받아가지고 제 인생이 바뀌진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은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전문가라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돈을 불려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믿음만 조금만 있으면 돼요, 솔직히. 이게 뭐 거의 지금 보면은 그 막 무료 급식소 같은 느낌이라니까. 제 방은 실질적으로 무료 급식소처럼 언제든지 여러분들 찾아와가지고 해도 되고. 근데 뭐 유료 회원님들은 그거예요.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조금 챙길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것 뿐이죠. 파생 매매 하면서 같이 추가적으로. 근데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진짜. 근데 어떻게든 제가 이제 수익은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디 뭐 또 막 뭐 한다 그러면 뭐 이벤트 같은 거 좀 한다 그러면 막 어디 가서 뭐 보고 싶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있어 봐요, 여러분들. 꾸준히 있어 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가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게 생길 거예요. 희망이 역시 그렇지. 희망이 중요하죠. 희망이 중요합니다. 허당님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솔직한 말로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분들에게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지. 너무 입소문 나면 거지들이 너무 많아져서 안 돼요. 그냥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농담이고 그냥 제 성격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차피 제가 뭐 잘나고 여러분들의 뭐 어떤 이제 감언 이솔로 여러분들을 저는 솔직히 그렇게 저를 포장을 잘 못하거든요. 제가 또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막 제가 막 저를 막 이렇게 막 포장을 하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뭐 꾸준히 이제 돈 벌어 가실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유료방 가입하는 거지. 뭐 실질적으로 제가 뭐 여러분들 뭐 이 정도 이제 좀 수익 봤으면 좀 가입해 주세요 뭐 이렇게 뭐 구걸할 필요도 없고 맞잖아요. 그래서 뭐 요번에 뭐 차트 스쿨이나 뭐 이렇게 이제 좀 매매를 하는 게 결국에는 뭐 무료방에서는 아무래도 뭐 파생 매매라든지 선물 매매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유료방 회원님들은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유 커피 감사합니다. 커피가 갑자기 맞아요, 대구에서도 갑니다. 글베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교육을 들어도 어떤 교육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근데 이게 제가 아무리 교육을 알려드리려고 해도 여기서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저만큼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 이거 뭐 더 이상 이제 뭘 가르쳐 드려야 되나 뭐 싶을 때가 있거든요.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 기준에서는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뭐라도 또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은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의 또 약간 심리 아니겠습니까? 맞죠?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나 또 한마디라도 좀 더 듣고 싶어 하는 게 여러분들의 심리인데, 그런 거죠. 결국에는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또 수익을 보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뭐 유료방이든 무료방이든 어떤 마음가짐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명님이라든지 언제나님이라든지 보통 유료방 종목보다는 고미님도 그렇고 유료방 종목보다는 무료방 종목으로 인증을 더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비중 태워서 나가는 종목들은 확실하게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럼 그런 생각도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럼 유료방 회원들은 바보들도 아니고 저기 왜 돈 주고 들어가가지고 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직접 또 모든 사람들의 포트를 관리하면서 직접 대응을 하는 거나,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거잖아요. 솔직히 지금 이 가입비나 이런 걸 떠나서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막 같이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기존 종목들이 너무 많이 물려 있잖아요, 맞죠? 기존 종목들이 많이 물려 있고 이거를 당장 손절을 좀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있을 거고, 맞죠?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 것 같고, 일단은. 그리고 솔직히 내가 너무 좀 소액이다 보니까 내가 운영을 하는 금액이 맞아요. 저 언제나님은 유료방 종목도 제 사인 없이 그냥 막 팔아버리고 그러더라고. 수익 뭐 5% 6% 보면서 자기 혼자 그냥 팔아버리고 그래. 근데 하여튼간에 안 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너무 종목들이 많이 묶여 있고 내가 운영하는 자금들이 좀 작다 보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저기 가입해가지고 제가 이제 팔라고 이제 신호 주면 이제 언제나님은 이제 그 계좌에 없는 거죠. 이미 팔고 없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런 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하고 이런 거는 나중에든 뭐든 이런 거는 어차피 어 어차피 그런 구간들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하고 이런 건 자유지만은, 아무래도 주식만 하는 분들도 아무래도 조금 빨리 선택하는 게 좋겠죠. 시장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결국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 안 좋았잖아, 맞죠? 굉장히 안 좋았잖아. 우리가 23년 뭐 그렇게 증시가 조금 올랐다라고 했지만은 재미가 없었죠. 22년 동안 굉장히 하락을 만들어냈고 재미가 없었는데, 결국 이렇게 좀 지루한 시장에서 여러분들 어떤 종목도 주식도 계좌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을 때 대비를 해야 돼요. 원재료 대비를, 상승을 할 거를 대비를 해야지, 맞죠? 지금 여기서 굉장히 막 힘들다고 막 이렇게 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이럴 때 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조금 더 빠졌다가 반등 나올 때 계좌를 확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컨택 이런 것도 잘 갈 거예요, 여러분들. 컨택도 지금 실질적으로 매수가가 여기입니다, 여기. 저는 뭐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 안 해요. 우리가 그 다음날 시초가 들어가 18,730으로 여기가 공식 매수가예요, 여러분들. 공식 매수가인데 제가 오늘 컨택도 시동 걸어주는지 지켜봅시다 그러면서 설레발 들었더만 이게 지금 안 가고 지금 더 빠져버렸네. 지금 담아도 안 늦어요, 여러분. 컨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가, 공식 매수가보다는 이하면 언제든지 담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너라는 전문가라는 사람은 왜 여기서 사라 그랬냐? 여기서 좀 더 쌀 때 사면 되지. 에이, 그런 거는 여러분들 다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맞죠? 여기서 출발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였다니까. 어떤 말인지 아시죠?
여기서 출발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지만은 뭐 분위기상 이렇게 좀 눌렸다가 갈 수도 있고. 제가 어떤 종목들의 저점을 안다면 그린 리소스는 왜 제가 35,000원쯤에 나오는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충분히 가야 될 자리에서 드리는데 그게 한번 이렇게 꼬여버리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런 건데 여러분들도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어떤 종목들을 담았을 때 바로 가는 경우에도 굉장히 또 바로 갑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라는 것 자체가, 주식이라는 투자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니까, 사이클이. 사이클이 있는데 결국 이게 평균이라고 봅시다. 평균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이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락할 때 얼마나 조금 이제 다른 걸로 해칭을 해서 수익을 내냐, 아니면은 수익을 볼 때 좀 얼만큼 크게 보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들 돈 많이 벌 때는 많이 벌고 이렇게 깨질 때 있잖아요. 어차피 이런 투자 사이클이 계속 돌아갈 건데, 자, 돈 많이 벌 때는 굉장히 또 많이 버시고, 자, 이렇게 좀 힘들고 하락장 때 있잖아요. 하락장 때, 쉽게 말해서 우리가 22년, 23년 이럴 때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뭐 한 10%에서 20%, 30% 갑자기 막 늘어나신 분들 많잖아요, 맞죠? 계좌 수익 자체가. 근데 23년도나 이럴 때 보면은 제가 8월달, 9월달부터 해서 유료 회원님들 받아가지고 계좌 변화를 시켰는데, 제일 처음에 아마 이거 기다리는 그 가입을 하신 분이 언제나님이거든요. 제가 요거 일단 제 방 전용으로 일단 만들어지면서 이제 처음 이제 회원 가입하신, 물론 이제 기존에 다른 뭐 그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방에서 회원님들은 저는 이제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자, 그런 구간들에서 언제나님이 저한테 가입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뭐 8% 정도로 바뀌었다, 한 자릿수로 바뀌었다, 이것만 들어도 저는 굉장히 뿌듯했어요. 마이너스 30% 된 계좌 저를 만나고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나요?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그 정도 됐는데 이렇게 좀 바뀌었다라는 거, 이런 소식만 전 들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결국 제가 이제 막 어떻게 보면 해드린 건 없지만, 아니네, 해드렸네, 맞죠? 제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했어요, 다 했고. 근데 이렇게 실제로 회원님들이 이렇게 수익을 좀 챙겨간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진짜 내가 막 죽고 싶었는데, 쉽게 말해서 죽고 싶었는데 막 도저히 막 답도 안 나오고 막 보고 있는데 답도 안 나오고 이랬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좀 되네. 맥스라는 사람을 좀 믿고 하니까 지금 좀 내 상황이 좀 달라졌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막 가입해받아서 제가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투자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차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으로 수익을 주나 제가 선물로 수익을 주나, 어차피 그게 뭐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에 눈먼 돈들을 저는 항상 빼앗아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구간들에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다, 이 말만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제 방에 있으면은 마음은 편하긴 한데 솔직히 재미는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재미는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솔직히 종목들이 막 그렇게 막 슈팅이 막 크게 막 나오고 그렇진 않거든요. 매일 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만 올라갈 때 그 종목들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다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맞죠? 굉장히 보셨으면 아실 거고, 자, 그런 구간들에서 수익이 날 때는 확실하게 수익을 좀 챙겨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막 그런 종목들이 슈팅이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늘처럼 뭐 그 하나 갤러리아처럼 이런 종목들도 제가 추가로 조금 드리는 거고, 이런 종목들도 만약 오늘 슈팅이 바로 안 나왔으면은 바로 오늘 안 나왔으면은 조금 더 지켜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추가적인 수익이 나오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자주 오셔가지고 이야기도 하시고 뭐 좀 물어보시고 차트나 이런 부분들 왜 공략을 했는지 한번 또 여쭤보시고. 원진아님 빨리 끝내고 와야지. 맞아요. 음악도 듣고. 저보고 우리 유료 회원님들이 저보고 이제 실버타운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 실버타운 만들어 드릴 것 같으면 제가 조금 더 일을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 저도 제 나름대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보지만은 조금 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해가지고 회원들을 조금 더 받아야겠다. 안 되겠다. 실버타운 만들어서 그 이제 나이 먹고 나중에 다 같이 모여 살자 그러더라고. 저는 계속 그 마을만 건립해드리고 저는 이제 딴 데서 살라고. 하여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시장도 좀 재미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뭐 두런두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 제가 뭐 솔직히 처음에 보면 막 덩치도 크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조금 막 겁을 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정말 뭐 포장 같은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진짜 이거 내가 뭐 교육을 들어봤는데 너무 어렵다 이러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오늘 좀 이제 병원 갔다 와가지고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오늘 캠을 좀 안 켜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담이 안 풀려가지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 배워보시고 차트 배워보시고 어떻게 좀 배워보시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고 배워보시고 하는데 막 내가 정말 배워도 잘 안 되겠다. 나중에 우리가 해지 매매나 이런 것도 좀 연습 삼아 할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 헤어스타일은 제가 바꿀 게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머리가 파마를 한 게 아니고 원래 곱슬이에요. 원래 곱슬이라서 바꿀 게 없어요, 여러분. 머리가 그냥 기냐 그냥 머리를 잘랐냐 그 차이입니다. 파마라 가지고 머리가 좀만 길면은 좀 너무 지저분하게 좀 보이고 이래가지고 이게 뭐 보면은 이제 모태 파마라고 하더라고. 모태 파마. 하여튼 그래 뭐 교육 받고 진짜 나는 막 혼자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만 나중에 그냥 회원가입 이런 거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한 번씩은 또 막 그런 모집 글은 한 번씩은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뭐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계좌가 조금 막 좀 안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상황이긴 한데 조금 지겹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제가 이제 교육 진행해드리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해칭 매매나 이런 거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어떤 건지 해칭 매매가 과연 어떤 건지 뭐 선물 이런 거 들어봤는데 도대체 이게 과연 뭔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다음 주에 그냥 기본 교육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이고 제가 메타버스에서 하려고 결혼식은 메타버스
메타버스에서 할게요, 여러분들. 가자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자, 뭐 하여튼간에 뭐 시장이 조금 재미가 없고 이러시지만 또 우리가 또 시장 좋을 때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또 큰 수익 얻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의 투자라는 이런 긴 사이클을 볼 때 지금 당장에 뭐 하루하루에 너무 막 목숨 걸지 마시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막 그렇게 목숨 걸지 마시고 시장은 충분히 점진적인 우상향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니 우리 2대1 방은 소민장님 말고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조효님이 그린 리소스 보유하고 있다 이런 거 말고 저 방도 저번 주 방송할 때는 유입 많이 됐는데 광고 다 때리고 나가더니 지금 별로 안 남았네 또. 여러분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라이브 방송 할 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뭐 진솔한 소통을 하지 언제 소통을 하겠어요, 맞죠? 아, 이 방이 묘미예요. 그래서 뭐 옆집 곰으로 들어와 있고 그렇잖아. 메타 메타 쪽 관련해서 기기는 선익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어. 근데 이게 솔직히 메타 쪽이라고 해서 딱 이슈를 받아주는 게 아니고 이거 애플 비전 프로 반품 이슈로 이제 인해서 그렇잖아요, 맞죠? 애플 프로가 솔직히 지금 사봤는데 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당장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3D 영화나 이런 거밖에 못 보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목 하나가 톡 집어서 이래 딱 상승을 해주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메타가 조금 반등을 한다. 메타 주가에 대한 영향이지. 지금 이 뭐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AR, VR 기기 이런 관련주들이 콕 집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애플 비전 프로에서 그런 악재가 떴다는 것 자체가 산업 분위기, 테마의 분위기를 조금 죽여놓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가 상승을 한다고 해서 어떤 종목들 막 그 하나만 딱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이쪽은. 그래서 우리가 SR 이런 종목들은 쭉 했다가 어, 그래서 이런 테마들의 분위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메타 쪽이 상승을 한다고 해서 굳이 우리가 메타가 올라가니까 메타 관련주만 찾아야겠다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산업 분위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을 파악을 해서 공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런 기술적 분석이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이제 뭐 분위기라든지 지금 시장의 글로벌적인 시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런 테마에 대해서는 수급이 한번 들어와 줄 수 있겠다 이런 이제 판단이 서면은 그런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는 거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아래 굵은 빨간색 선이야. 요거는 제가 그때도 뭐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지표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저점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엔벨로프라는 지표입니다. 엔벨로프라는 지표고 엔벨로프에서 그
이게 쉽게 말해서 뭐 볼린저 밴드랑 좀 비슷해요,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랑 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게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설정을 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이제 라인을 중심선은 필요 없고 솔직히 저항선도 필요 없고요. 지지선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적정 저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드형님은 이거를 한 번도 못 들어보셨나? 제가 이제 엔벨로프 지표나 이런 거는 이전부터 계속 꾸준히 교육을 해드렸었는데. 아, 제가 여러분들 요거 메가 MD 우리 며칠간만 좀 지켜봅시다. 내일까지는 좀 지켜볼 건데, 만약 이게 메가 MD가 내일 음봉이 뜨잖아요. 음봉이 뜨는데 요거 5일선 위에서 마무리되면은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어.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5일선 위에 안착을 하면, 음봉이 뜨는데도 5일선 위에서 안착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게 지금 꾸준히 요 바닥을 다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단기 5일선 매매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메가 MD입니다. 메가 터치 차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메가 MD 사셔야 돼요. 교육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도 지금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고 이런 거 봤을 때, 물론 이제 꿈비나 이런 저출산 관련주도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이제 교육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 이번엔 실수 안 하시겠지. 네, 호당님,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나스닥 상장까지, 네이버 웹툰이 지금 나스닥 상장을 한다 그러잖아요, 맞죠? 그런 구간들까지 실질적으로 상장이 될 때까지는 이슈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동반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저출산 관련주처럼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출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총선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솔직히 그게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실행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어떤 정당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정당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정책을 내미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뭐 어떤 정책을 냈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슈는 지속 조금 동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웹툰 관련주들은. 아시겠죠? 아가방 컴퍼니는 괜찮아요. 아가방 컴퍼니가 원래 솔직히 그 저출산 관련해서는 대장주입니다. 대장주. 아시잖아요, 맞죠? 근데 꿈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을 하는 거고, 좀 재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거래량이 없을 뿐이에요. 거래량이 또 동반이 되면은 굉장히 높은 상승률도 보여줄 겁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저녁 늦게까지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은 그 회원님들은 저녁에 방송이 있으니까 11시 20분에 매매 방송 진행할 테니까 그때 뵙고, 여러분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가 이제 방송 일정 다녀와서 매나 한 이 시간쯤에 10시에 라이브 방송 진행할 테니까 내일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푹 쉬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